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마치다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치다는 3-4-3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경기 초반 템포를 끌어올린다. 후지오 소마는 폭넓은 드리블 돌파로 상대를 흔들지만 결정력의 기복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시모다는 중원 전환의 핵심이지만 압박을 받는 순간 탈압박질이 흔들려 전개가 자주 끊긴다. 라인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간격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뒷공간 노출이 잦다. 특히 측면 수비가 전진할 때 커버 타이밍이 느려 전환 수비에서 속도를 허용한다. 홈 분위기를 타면 전방 연계가 살아나지만 한번 템포가 끊기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전반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해 간격 붕괴가 반복된다. 결국 전방 기세와 후반 체력 저하 사이의 간극이 경기 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FC 도쿄는 4-4-2 중블록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상대 전진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코이즈미는 중원 리듬을 조율하며 전환 순간 정확한 킬패스로 공격 템포를 살린다. 탈압박 후 나카가와의 순간 스프린트는 상대 뒷공간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나카가와는 1대1 돌파뿐 아니라 박스 침투 타이밍도 뛰어나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다와라치 미다는 2선에서 압박 세컨드볼 회수를 병행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 조합은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더욱 빛나며 한 번의 탈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는다. 도쿄는 마치다의 하이프레싱을 역으로 이용해 역습의 효율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전환 템포와 패스 타이밍에서 도쿄가 우세를 가져갈 구도가 뚜렷하다. 이 경기는 압박 유지력 vs 전환 효율의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마치다는 초반 템포는 좋지만 전개 완성도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명확하다. 도쿄는 코이즈미 나카가와 라인이 압박 뒤 공간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치다의 압박 강도 저하가 도쿄의 볼 점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와 결정적 순간 창출 능력에서 도쿄가 더 안정적이다. 두 번째 경기 비셀고베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셀고베는 4-2-3-1 형태에서 점유 기반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한다. 미야시로는 전방에서 볼 치킨과 연계를 담당하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무토는 측면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방향을 다양화하며 공격 균형을 잡는다. 이대구치는 템포를 늦추지 않기 위해 중거리 패스를 적극 활용하며 전환에 축이 된다. 다만 공격 전개의 속도 변화가 일정치 않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아쉽고 빌드업 리스크가 종종 실점 위기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라인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후방 커버가 무너지지 않는 편이다. 결국 경기 템포보다는 안정감에 무게를 두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히로시마는 3-4-3 전형으로 라인 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역습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키노시타는 버티는 힘보다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깨트리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제르망은 세컨드볼 회수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개 템포가 느려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나카지마는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 히로시마는 블록 내 조직력은 안정적이나 전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마무리가 단조롭다. 미드필더들의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를 보이며 상대 라인을 충분히 흔들지 못한다.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나 역습에 제한되면서 공격 다양성이 떨어진다. 결국 비셀의 안정적인 구조를 흔들기에는 공격 패턴이 단조로울 가능성이 있다. 양팀 모두 수비 전환은 견고하지만 공격 템포가 느려 위협적인 장면이 제한적이다. 비셀은 점유 기반이지만 박스 앞 전개가 단조롭고 히로시마는 역습 완성도가 낮다. 전반은 탐색전 분위기가 짙고 세트피스 외 득점 기대치는 크지 않다. 후반에도 두 팀 모두 마무리에서 부족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치열하지만
골이 잘 나오지 않는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세 번째 경기 헝가리 대 아일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3-4-3 구조에서 전환 템포가 빠르고 라인 간 간격을 세밀하게 유지한다. 바르가는 포스트업과 전방 압박을 겸하며 세컨드볼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소보슬라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이 가능해 경기 리듬을 주도한다. 셰페르는 소보슬라이를 보조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해 두 번째 찬스를 만든다. 이 두 명의 조합은 박스 앞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헝가리의 중심축이다. 소보슬라이의 탈압박 능력은 상대 압박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템포를 끌어올린다. 헝가리는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며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찬스를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템포 조절 능력이 더 안정감을 보이는 팀이다. 아일랜드는 4-4-2 기반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이 때문에 중원 압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2선 3선 연결이 자주 단절된다. 콜린스는 후방 빌드업에 안정감을 주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 메가티어는 활동량은 많지만 공을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 템포가 무거워진다. 브레디 역시 측면 합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전개가 끊긴다.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잦아 헝가리의 핵심 공격 라인에게 위기를 허용할 여지가 크다.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간격 붕괴가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박스 근처에서 두 번째 볼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의 전진 템포와 중원 조율 능력이 아일랜드의 간격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공략할 것이다. 소보슬라이 셰페르 조합은 좁은 공간에서도 전진 루트를 만들며 공격 흐름을 주도한다. 아일랜드는 구조적 간극이 커 헝가리의 압박 전환 템포를 버티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무너지고 두 번째 볼에서의 열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헝가리가 경기 리듬을 완전히 통제할 구도다. 네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아르메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4-2-3-1 구조를 유지하며 템포 조절과 간격 유지에 강점을 보인다. 호날두는 마무리뿐 아니라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내며 전개 연결의 중심이 된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순간 가속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훅 찢어놓는 자원이다. 그는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단숨에 파이널 서드 공간을 완전히 열어버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후방 조율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진 템포를 이끈다. 콘세이상의 돌파 타이밍과 브루노의 패스 타이밍이 맞물리면 박스 앞 공간이 크게 열린다. 후반에는 좌우 폭을 넓히며 세컨드볼 회수 집중도를 높여 경기 지배력을 강화한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속에서 공격 완성도가 높은 전형적인 포르투갈 스타일이 나온다. 아르메니아는 4-3-2-1 형태지만 포백 간격이 안정적이지 않아 수비 라인이 자주 흔들린다. 세비키안과 샤고야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스페르치안이 연결 고리를 맞지만 빌드업 루트가 단조로워 탈압박 성공률이 낮다. 라인 브레이킹 한 번에 파이널 서드 전체가 노출되는 장면이 많다. 특히 간격 정렬이 미흡해 콘세이상 같은 돌파형 자원에게 취약하다. 세컨드볼 대응도 늦어 공격을 이어가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된다. 수비 숫자는 많아 보이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취약한 구조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붕괴가 누적되며 실점 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간격 유지와 라인 조율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흐름이다. 포르투갈은 템포 변화와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간격 붕괴가 반복되며 콘세이상의 돌파와 브루노의 패스를 버티기 어렵다. 후반에는 포르투갈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세컨드볼 지배도 확실히 우위가 예상된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안정적인 흐름으로 포르투갈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